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평 원간속의 측류 유동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지난 그 28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수평 원간속을 유체가 이제 그 측류로 이렇게 유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속도 분포값 그리고 이제 그 최대 유속값, U 맥시멈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구했고, 이제 이 식으로부터 속도 분포가 이렇게 회전 포물면을 갖는다라는 것을 지난 28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원관 속에서 이렇게 측류 유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번 시간에는 그 유량 Q 값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압력 강화 값, 단면 1에서의 압력을 P1이라 하고 단면 2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압력 강화 값이에요. 압력이 P1에서 P2로 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P1 P2 값,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압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관에서의 평균 속도, 이 V 값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림에서요, 그 미소 유동 단면을 먼저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먼저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그 관의 전체 면적인데요. 여기에서 그 미소 그 유동 단면을요, 이렇게 원환처럼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R만큼 간 위치에서 미소 길이 DR만큼의 이러한 그 원환 형태, 링 형태의 이러한 그 미소 유동 단면을 이제 취하고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유동 단면을 지나는 유량을 이제 그 DQ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유량 DQ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유량은 어떻게 해요? 면적 곱하기 속도죠. 면적은 이제 DA예요. 이 면적을 이제 그 DA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속도가 얼마냐면은 U예요. 바로 이 위치에서의 그 속도는 유속은 U예요. 그래서 미소유량 DQ는 UDA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DA 값 바로 이 값이에요. 이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2파이 RDR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2파이 R, 즉 뭐예요? 파이 곱하기 2R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환의 그 안쪽의 원주 둘레 길이 값이 되죠. 거기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바로 DR을 곱한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다가는 DR만큼 간 곳에서의 여기에서의 원주 둘레 길이는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구하면 안 되죠. 정확히 구하려고 한다면 이 바깥 원의 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안쪽 원의 면적을 구해서 빼주면 바로 이 음영 부분의 면적이 이제 나오지만 이 DR 값은 아주 미소길이에요. 미소길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이 원과 바깥쪽에 이 원의 지름이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면적을 2파이R dr 이렇게 이제 취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소 유량을 구했으니까는요, 이제 유동 단면 전체에 대한 그 유량 Q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만들면 되나요? 적분을 하면 되겠죠? 뭐를요? DQ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R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뭐예요? R0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미소유량 DQ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은 전체 유량이 이제 구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DQ 값이 바로 이 값이었으니까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속도 U 값은 바로 이 U 값은 어떤 값이냐 하면은요, 여기 식 C에서 요거 바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화면 전 시간에 28강에서 이 식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속도 U 값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그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U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2파이의 U의 맥시멈은 이거는 이제 상수니까 적분기호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 값들만 해서 여기 적분기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요, 2분의 파이 R 제로의 제곱에 U 맥시멈 값이 나오는데요.
자, 이 값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 식이죠? 네, 이 식을 한번 그러면은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 값하고 이 값을 이렇게 나눠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R0분의 R의 이 제곱값에서 R0 값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이 관에서 반지름 값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값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상수입니다. 하기 때문에 적분기호 앞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R0의 제곱분의 1이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오고 여기에는 뭐만 남아요? R의 제곱 또 곱하기 R이 있으니까 R의 세제곱이 남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R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R의 제곱이 되죠. 여기에서 R 대신에 R0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R0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 대신에 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0이 돼서 0이 되죠. 이거를 적분한 값은 그냥 2분의 R0의 제곱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R 세제곱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R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R 대신에 R0를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R0의 4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R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또 0이 돼요. 그래서 이쪽 적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만 이제 그 값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은요. 이 앞에 값 그대로 갖고요. 자, 여기에서요. R0의 제곱하고 요거하고 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2를 곱하고요. 분자에다가 2를 또 이렇게 곱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되나요? 4분의 2R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리된 값은 남는 값은 4분의 R0의 제곱이 남죠. 여기에서 2R0의 제곱에서 뭐예요? 요거 R0의 제곱이니까 이걸 빼주게 되면은 바로 R0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다시 또 여기 2값하고 여기 또 4가 또 약분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 R0의 제곱에 U 맥시멈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U 맥시멈 값이 바로 뭐예요? 이 수평 원관 속에서 중심부에서 그 갖는 그 유체의 속도죠. 최대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값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고요. 이것을 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식이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지금 그 수평 온간 속을 흐르는 유량 Q를 이렇게 이제 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관의 길이 L에서의 압력 강화를 델타 P라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관의 길이 여기입니다. 단면 1에서 단면 2까지의 이 관의 길이를 이제 L이라고 했을 때 이 P1과 P2 값의 그 차를 말하는 거예요. P2 값이 P1보다 작죠. 점성에 의한 그 마찰에 의해서 압력 강화가 발생이 됩니다. 즉, 이 P2 값이 P1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P1 값, 큰 값에서 작은 값, P2를 뺀 거,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압력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강화를 이제 그 델타 P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위식에서요 마이너스 dL분의 dP 값, 이 값은 L분의 델타 P로 그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dL분의 dP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지금 그 수평 온간 속에서 우리가 미소 이런 그 유관을 생각을 했었죠. 자, 이랬을 때 그 미소 유관의 이 길이를 dl, 여기에서의 압력을 P, 그리고 여기서의 압력을 P 플러스 DP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압력이 이제 내려가는데요. 그냥 여기서 그걸 모르니까 그냥 DP라고 놨어요. 그랬을 때 이 값이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값이 여기 값보다 작기 때문에요. 압력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L분의 델타 P로 이렇게 플러스로 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예,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이 값은요. 마이너스 dl분의 dp는 l분의 델타 p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량 Q는 이 식을 이제 다시 씁니다. 유량 Q는 마이너스 dl분의 dp 값을 뭘로 대체를 한다고요? l분의 델타 P로 예, 이렇게 이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8뮤의 dl 대신에 l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dp 대신에 뭐예요? 델타 p. 그리고 파이 r 제로의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r 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지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지름 d는 어떤 값이 되나요? 2배의 R0가 되겠죠. 예, 그래서 R0 대신에 2분의 이제 D를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대입을 하고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128μL분의 델타 P의 파이 D의 4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자, 이 식이 뭐예요? 수평 원관 속을 유체가 측류로 유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때의 그 유량 Q 값은 128μL분의 델타 P의 파이 D의 4제곱으로 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을요, 하겐 푸아제요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체역학에서는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이 압력 강화 델타 P를 구하는 식으로 이걸 바꾸게 되면은 파이 D의 4제곱분의 128μLQ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하겐 푸아제요 방정식을 이 식으로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식만큼은 좀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식으로부터요, 평균 속도 이제 V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회전 포물면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평균 속도 예, V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대 속도가 이거고요. 최소는 관벽에서 0이 되겠죠. 그때 이 평균 속도 V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식으로부터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Q 값은요. 예, Q 값은 AV죠. 예, 단면적 곱하기 평균 속도란 말이에요. 이 식으로부터 V 값은 뭐예요? A분의 Q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Q 값이 바로 뭐예요? 이 값이잖아요. 예, 그래서 A 값은 이제 이 뭐예요? 원관의 단면적이 되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방금 전에 구한 바로 이 식을 갖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파이 값이 없어지고요. 여기 D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없어지고요. 제곱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4 없어지고 이 값 대신에 뭐가 들어가나요? 32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는 게 32 곱하기 뮤L, 32 뮤L분의 뭐예요? 델타 P의 D의 제곱만 남죠. 바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제 구해봤고요. 자, 그리고요, 이 평균 속도 V 값하고요, 그리고 이 최대 속도 값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식 D를요, 식 B로 U 맥시멈 값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때 이거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평균 속도 값이 최대 속도의 2분의 1 값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분자가 이게 V 값입니다. 방금 전에 구했던 식 D의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 B, U의 맥시멈 값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제 U 맥시멈 분의 V로 해서 이거를 나눠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DL분의 DP 값이요. 이것을 L분의 델타 P 값으로 이렇게 역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이제 풀게 되면은요. U 맥시멈 분의 V 이 값은요. 바로 이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R0의 제곱, R0의 제곱이 서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델타 P 또 없어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뮤L, 예, 여기서 뮤L 이거 없어지고요. 4하고 여기 요 값이 8이 되겠죠? 예, 그리고 다시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8하고 요거하고 또 없어지네요. 이게 2가 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여기 2에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분모가 되잖아요. 2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 1이죠. 또 여기 값도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뭐가요? U 맥시멈 분의 V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식으로부터 이 V값, 평균 속도 V값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2분의 1의 U의 맥시멈이 된다. 최대 속도의 2분의 1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 속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예, 평균 속도 V 값은 이 최대 속도, 예, 여기서 이 최대 속도의 2분의 1 값이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수평 원간 속에서의 그 충류 유동을 하고 있는 이 유체에서 이 유량 Q 값, 바로 하겐 포아제요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압력 강하 델타 P 값도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평균 속도는 최대 속도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